대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남성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까지 내리겠던 이 40대 남성,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였습니까?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살인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죽이셨어요? 자, 도주한 지 4일 만에 잡았군요. 네, 4일 만에 결국 검거가 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에요. 이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냐, 살해 동기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밤 캄캄한 새벽에 발생을 했는데요. 한 남성이 이 아파트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렇게 6층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저렇게 6층으로 올라가서는요, 창문으로 침입을 했고요. 과거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관으로 나왔는데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들은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요. 보셨던 것처럼 살인범은 계단을 내려와서 아파트 현관을 통해 황급히 도주를 하면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에 추적을 했고요. 대구에서 세종, 청주 등으로 도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등 일대 주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예. 하지만 도주 4일 만인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결국 검거가 됐습니다. 저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4일 동안 시민들 사이에 이 대구에서 살인 저지르고 세종까지 숨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잡은 겁니까? 네, 경찰이 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도주 과정도 치밀했는데요. 우선 세종시로 이제 도주를 하면서 차와 휴대전화를 버립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추적을 피해갔고요. 이 카드 대신 현금만 쓰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가는가 했고, 경찰은 전단지를 만들고요. 드론을 띄우고 탐지견을 비롯해서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 쉽게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친의 묘소에서 소주병이 발견되면서 인근 저조시까지 이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예.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 도주 과정에서 돈이 떨어진 이 남성,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이 지인이 지인의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정보를 이제 경찰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이 창고에서 경찰은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도주 과정에서 우려됐던 추가 범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돈 떨어지니까 아는 지인한테 돈 좀 달라고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뭐 야산, 컨테이너 이런 데 숨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부친 묘소가 있는 그 야산이라든지 아니면 비어있는 컨테이너에 숨어 지냈는데 돈이 떨어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축구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지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축구 배고프다, 돈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경찰들은 사실은 범인을 추적할 때 친인척이라든가 지인한테 연결을 다 해놓거든요. 그 지인한테 연결한 거예요. 경찰이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죠. 근데 이 범인이 범행 직전에 사실은 그 지인한테 차를 빌렸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사건은 이 남성이 사실 한 달 전에 그 스토킹을 해가지고 유업죄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미 한 달 전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네, 경찰의 조사 중에 이 범행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재범 우려가 있고 또 범행이 중대하니까 검찰에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검찰에서 상태를 보니까 위험하니까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아쉽게도 이 청구한 걸 기각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풀려났어요. 그 풀려난 뒤에 한 달 뒤에 그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 살인 사건은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보복살인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죄명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보복살인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부터 해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데, 보복살인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최저가 10년이군요. 그렇습니다. 최저가 10년 이상이고, 이 두 개의 차이는 보복살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선행 사건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이 사건처럼 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기각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도 스토킹을 시도했다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사법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복 내지 안갚음으로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더 보복살인. 죄질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신당역에서 예. 여자 화장실에 있었던 영무원 살인 사건, 동료 영무원 살인 사건도 처음에는 살인 혐의만 적용이 됐다가 나중에 보복살인 혐의로 바뀌어서 의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